좋습니다. 저희가 한번 들어볼 건데 이런 그 사연 신청하시는 건 처음이시죠? 네, 저도 이걸 잊고 있었는데요. 네. 갑자기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별로 없는데 이게 갑자기 딱 떠올랐어요. 좋습니다. 혹시 이 사연 외적으로 만약에 여기서 투표를 좀 많이 받고 해가지고 이제 다음 주 왕중왕전 때 나오신다고 하면은 그때 풀 네, 썰도 있으실까요? 네,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좋습니다.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네, 좋습니다. 준비되셨으면 바로 시작해 주세요. 큐 액션. 네, 시작에 앞서서 우선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조금 불편하실 수는 있겠지만 몰입감 위해서 1인칭 시점으로 한번 풀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의 일이다. 늦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그해 나는 경기도 모 아파트 2단지 211동에 살고 있었다. 그 시기 2단지에는 이미 두 차례의 자살 사고가 일어났었다. 첫 번째는 우리 동 옆동에 위치한 205동의 일로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 한 분이 투신하셨다. 얼핏 들은 바로는 홀로 지는 외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몸을 던지셨다고 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나는 그 광경을 목격하진 않았다. 그저 그곳을 지날 때면 그런 일이 있었구나 라는 정도로 생각만 할 뿐이었다. 두 번째는 그러니까 우리 동 211동에서 일어난 젊은 여성의 투신 사건이었다. 205동 할머니가 돌아가신 지 불과 한 달이 채 지나지 않은 때였다. 밤 11시였나? 나는 오지 않는 잠에 뒤척거리고 있었다. 그때 불현듯 무언가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났지만 그다지 대수롭지는 않았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1층이 소란스러워졌고 경찰차에 빨간색, 파란색 불이 번쩍거렸다. 무슨 일이 일어난 건가? 어릴 적에 나는 다른 아이들처럼 호기심이 많았으니까 곧장 외투를 챙겨 입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다. 계단 쪽에는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북적거리는 인파 속에서 간간히 이게 다 무슨 일이야? 같은 속삭임이 들린 것도 같다. 나는 사람들 틈 사이에 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계단 쪽으로 향했다. 그때 안 돼! 보지 마! 작은 엄마가 황급히 내 앞을 막으면서 외쳤다. 어린 나는 그저 눈만 동그랗게 뜬 채 작은 엄마를 바라보았다. 문득 바라본 작은 엄마의 뒤편에 얼핏 피가 보이는 것도 같았다. 사람의 감이나 촉은 어릴 때도 발동이 되는 건지 나는 어렴풋이 그냥 또 누가 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다음날 계단에 몰렸던 사람들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 자리에는 채 다 지워지지 않은 혈흔이 덩그러니 남아있었다. 젊은 여자의 투신 이유는 솔직히 알 수 없었다. 어쩌면 더는 견디지 못할 정도로 삶이 버거웠을지도 모른다. 물론 그게 역시 어린 나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다. 그리고 한 달 후, 그쯤 나는 자전거 타는 것에 푹 빠져 있었다. 단지는 생각보다 넓은 편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날 때마다 내 몸보다 더 큰 자전거를 끌고 나가서 단지를 빙빙 도는 게 재밌었다. 그렇게 한 바퀴, 두 바퀴, 몇 바퀴를 돌았는지 기억도 나지 않을 때쯤 앞 아파트인 212동 쪽에서 그 소리가 또 들려왔다. 하는 소리. 역시 나는 별게 아닐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호기심 때문에 그쪽으로 페달을 밟았다. 212동이 가까워질수록 잊고 있던 인파가 다시 눈에 들어왔다. 할머니, 할아버지, 중년의 남자, 여자, 어린애들까지. 다가갈수록 내 감은 선명해졌다. 또 누가 떨어졌구나. 벌써 3달째, 한 달 간격으로 사람이 죽어간다는 건 실감되지 않는 것이었다. 나는 그냥 인파 뒤쪽에 자전거를 세운 채 화단을 바라보았다. 그러자 사람들 틈으로 조금씩 무언가 눈에 들어왔다. 그건 곱고 흰 두 다리였다. 다만 그 다리는 힘없이 양쪽으로 꺾여 뼈를 드러내고 있었다. 근데 참 이상한 일이었다.
그 시절 나는 그걸 보면서도 별로 놀라지 않았다. 아니면 너무 놀라서 감정이 날아간 건지 또 익숙해져서 그러려니 한 건지는 알 수 없었다. 다만 나는 한동안 그 자리에 서서 그 양다리를 바라보기만 했다. 다음 날 나는 무언가에 홀린 듯 그 화단으로 다시 자전거를 끌었다. 역시나 화단은 무슨 일이 있었냐는 듯 고요했다. 단지 그 자리에 선명한 혈흔 자국을 남긴 채였다. 그때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는 게 뭔지 잘 몰랐기 때문에 그저 원하는 대로 죽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한편으로는 다음 달엔 어디서 누가 뛰어내릴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했다. 그때 옆쪽에서 두 아주머니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다. 그리고 그 대화는 지금까지도 선명하게 뇌리에 남아있다. 에이, 설마 정말 그러려고? 아, 진짜라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그 집 난리야. 뭐 이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제야 나는 마지막 여자가 죽은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우리 아파트 단지 앞에는 대학병원이 있었다. 여자는 212동에 사는 할아버지의 딸로 할아버지는 대학병원에 입원 중이었다. 아무래도 큰 질환이었는지 아니면 도무지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는지 그 집안에서는 슬슬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 할아버지는 슬아의 딸 아들을 두고 있었는데 딸이 바로 그 여자였다. 할아버지 집인 212동에서 유산 상속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딸과 아들 사이에 의견 마찰이 일어나 싸움으로 번졌다고 한다. 이에 아들은 옥상으로 올라가 바람을 쐬며 진정하고 이야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딸도 너무 과열된 것 같아 이를 승낙한 것 같다. 옥상으로 향한 두 사람. 조금 진정한 것 같았지만 유산 얘기가 나오자 감정이 다시 격해졌다. 서로 고성이 오가며 욕설을 내뱉는데 그중 아들이 순간 이를 저질렀다. 딸을 옥상 밖으로 밀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여자는 화단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그 아들이 홧김에 밀쳤는지 실수였는지 고의였는지 그건 알 수 없다. 내가 들은 얘기는 딱 여기까지였으니까. 이후로 이 단지에는 더 이상 그런 사고가 한동안 일어나지 않았다. 적어도 내가 다시 이사 갈 때까지는. 하지만 문득 지금 궁금해지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 아들은 결국 유산을 받았을까? 받았다면 그런 대가로 얻은 유산에 가책은 안 들었을까? 어른의 세상은 역시 어려운 것 같다. 지금도 경기도 어딘가에는 그 아파트 단지와 대학병원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다. 그래서 역시 궁금해진다. 연달아 찾아오던 누군가의 죽음. 그건 이제 멈췄을까? 아니라면 그 단지는 산 사람을 잡아먹으며 자라나고 있는 건 아닐까? 라고. 아, 네, 얘기 잘 들었습니다. 매화 씨,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주실래요? 참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단지를 의심하는 것도 좋지만 좀 현실적인 게 좀 가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제보자님이 표현 능력이 너무 좋았던 게 이 단지가 사람을 이렇게 잡아먹고 있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그럴싸하면서도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람의 생명력을 갉아먹고 있는 단지. 오히려 그런 데가 흉터 아닌가요? 사람이 계속 죽어가는 터 자체가? 맞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그 니즈를 잘못 파악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터 자체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은 부정적인 에너지라던가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고 하면 한번 가보고는 싶습니다. 아 근데 그죠, 뭐 그런 것도 좋은데 정말 이런 데가 곳곳 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사람 죽는 단지라고 하면은 꼭 그 단지에서만 사람들이 유난히 좀 많이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그런 거 보면은 터 자체에 대한 생명력이 다한 걸까? 아니면 뭐 정말 악귀가 들어온 걸까?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보통 이제 살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도 이제 똑같이 만들기 위한 그런 원혼이라고 표현도 하기도 하고, 즉 수살기나 비슷한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 아까 전에 제 사연에서 그 말씀드린 그 저수지 있잖아요. 네. 거기서 좀 이상한 사고들이 많았어요. 거기도. 그래서 약간 좀 터에서 주는 그런 뭔가 있지 않을까요? 악기? 그렇죠. 네. 그럴 수 있죠. 제가 거기 대표적인 사고 2개만 말씀드리면, 낚시를 하던 할아버지가 그 낚싯줄이 되게 그 호수별로 진짜 사람 뭐 몇 줄이면 사람까지 이렇게 들어올릴 수 있는 그런 되게 두꺼운 낚싯줄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거기서 어떤 할아버지가 낚시를 하다가 이게 엄청 큰 고기가 잡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게 낚싯대를 막 이렇게 하다가 낚싯대가 부러진 거예요. 부러져가지고 이 고기도 무조건 잡아 올려야 돼 하고 줄을 손에 이렇게 감은 거예요. 감았는데 그대로 빨려 들어가서 죽은 거예요. 그 할아버지가. 뭐 그런 사고도 있었고, 어떤 때는 우리가 그때만 해도 시골이다 보니까 뭐 저수지 같은 데서 물놀이 하는 애들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스티로폼, 넓은 스티로폼, 뭐 우리가 건물 지을 때 쓰는 마감재로 쓰는 스티로폼 큰 거 있는데 그걸 배처럼 이렇게 타고 놀다가, 넓은 스티로폼 타고 놀다가 막 자기네들끼리 장난치다가 이게 스티로폼을 누가 탁 뒤집었는데 탁 뒤집히면서 스티로폼 밑에 딱 빠진 거예요. 얘가. 그러면 이 장력 때문에 스티로폼이 못 올리거든요. 이러다가 죽은 거예요. 못 빠져나가가지고.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 제가 아까 전에 저도 이 다리 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하긴 했는데, 그쪽 저수지에 좀 이상한 그런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어른들이 그쪽 주위에 가지 말라 뭐 하는 그런 것도 있었고, 뭔가 뭐 단지 이런 것도 그렇지만 터에 대한 좀 그런 게 실제로 있다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저도. 좋습니다. 아무튼 저희가 이제 투표를 한번 받아볼 건데, 마지막으로 투표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우선은 좀 새롭게 풀고 싶어서 1인칭을 선택했는데, 이게 득이 될 수도 있고 실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이야기는 더 무섭습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가 더 무섭기 때문에 궁금하시면 꼭 투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투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시작됐고요. 네, 바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투표 결과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4표를 얻으셨네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너무 아쉽다. 너무 좋았는데 진짜. 아니, 어쩔 수 없죠. 네. 4표를 받으셨어요. 네. 근데 내 표도 저는 감사합니다. 네, 지금 공동- 내 표, 하필 내 표인 게 좀 전 오히려 좋은데요? 왜요? 4인 게 좀 마음에 들어서. 이분 성격 너무 좋다. 어머나. 사실은 좀 고민을 했는데 네. 이 얘기를 먼저 하는 게 조금 제 선택이 잘못된 것 같아요. 다른 이야기가 사실은 더 무섭기는 하거든요, 그게. 조금 제가 선택을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있네요. 아닙니다. 저 그래도 되게 잘 들었고, 이제 문제는 뭐였냐면은 약간 좀 첫 번째 시도다 보니까 좀 뭔가 분석이 네네. 어렵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무튼 네, 그런 것 같아요. 네네. 전 사연 너무 좋았어요. 다음에 한번 꼭 재도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유한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사연 신청은 방송국 홈 게시글에 링크를 통해 팬카페, 구글폼, 디스코드로 사연을 신청해 주신다면 언제든지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